나는 이제 IT 업계에 떠난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전자 철학과 나왔다 그러면 그런 거 가리키는 데가 있어요. 40년을 그냥 줄기차게 달려왔던 인생이 아닌가. 아시아 넘버원 ERP 회사 평균 연봉 1억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영림원은 영재가 숲을 이루는 집. 회사 설립하고 등록하려니까 똑같은 IT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랩을 붙여가지고 IBM 메인프레임을 PC랜으로 다운사이징하는 프로젝트를 국내 최초로 했어요. 그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IT 업계를 떠난다 선언을 했는데 그 국선도 도장이 하나 생겼어요. 회사 이제 그 근처에 바로 등록하고 석 달 수련하고 나서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제 나이가 40이었어요.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비즈니스로 하겠다는 회사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는 결국은 곱하기 수를 창출하지 못하면은 이게 가장 비싼 인건비가 들어가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패키지 소프트웨어로서 새로 출발하겠다라고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4ACE는 우리 회사의 비전입니다. 아시아 넘버원 ERP 회사. 매출 1억 달러, 평균 연봉 1억, 주가 10만 원. 일이 4개, 2020년도에 코스닥 상장. 올해 한 350억 정도. 이익 10% 이상 내는 거. 전력 투구들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클라우드 고객사 금년도에 100개 확보가 올해 하는 겁니다. 근데 세계 최고 수준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ERP 같이 회사 전체를 커버하는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일본인 기업들이 한 줄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쓴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이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내년도에 코스닥에 이제 상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RP는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들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업에서 발생하는 주문 프로세스부터 그것에 의해서 생산, 또 생산을 위해서 구매를 하고 물류를 통해서 배송하고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을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종합 소프트웨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 고객 시장에서는 SAP가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기업보다 좀 작은 중견기업, 국내 시장에서는 SAP하고 같이 견주어도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할 정도로 저희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그 클라우드로 변환해 가야 된다. 클라우드로 ERP를 서비스하는 그런 기술이나 실질적인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저희가 SAP나 오라클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만 몇 억씩 하는 겁니다. ERP라는 거는. 클라우드 이 서비스로 하면은 라이센스를 내지 않고 매달 사용료만 내거든요. 그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월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쯤 되니까. 작은 회사도 ERP를 쓰고 싶은데 굉장히 비싸니까 못 쓰는 기업들을 위해 가지고 Software as a Service라고 SaaS라고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해서 월 단위로 사용료 내는. 내가 CEO로 있을 때까지는 아시아 한자 문화권까지만 가자. ERP라는 것도 문화적인 데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서양은 사실은 굉장히 분속적인 일도 이렇게 탁탁 나눠져서 롤 앤 리스폰시빌리티가 명확하잖아요. 동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통합적 사고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 문화의 장벽에서 우리가 더 유리한 곳은 일단은 아시아다라고 본 겁니다. 올해 이제 발표할 거는 회사 전 업무를 약 한 100여 개 정도의 작은 프로세스로 나눠가지고 뗐다 붙였다 하면서 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작은 회사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조금 가져다 써도 훨씬 사용료가 작지 않습니까? 회사가 성장하면서 계속 갖다 끼워 붙여도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 간단한 것 같지만
기술적으로 이거 굉장한 수준을 요합니다. 전기, 전자냐, 화학이냐 이거에 따라 프로세스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더스트리별로의 그 프로세스들을 계속 애드온하면은 이제 산업별 ERP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율 조직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회사 내에서 호칭을 님으로 다 통일했어요. 신입사원도 저한테 권영범 님하고 부르죠. 이 수평 문화를 좀 확산시키자라는 거 했고 5년 전에 이 자율 조직을 바꾸면서 팀장을 없앴어요. 개인의 어떤 창의성이나 어떤 자발성을 좀 더 높여주지 않았을까. 수평 문화. 이 상사하고의 갈등, 뭐 또 이 같은 동료하고의 갈등 이거가 없어진 것 같아요. ERP는 두 가지의 지식이 융합이 돼야지 됩니다. IT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는 경영에 대한 지식입니다. 세계적인 회사, SAP. 저희보다 R&D 비용이 1000배예요, 1000배. 한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그 융합되는 기술. 근데 저희는 이 순환보직, 소프트웨어 개발했다가 현장에 컨설팅 했다가 원맨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혼자 가서 해. 영업, 마케팅, 생산, 구매, 회계 이걸 혼자 다 알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프로젝트를 한 몇 년 하고 나면은 IT에 대한 지식과 이 경영에 대한 지식을 현장에서 갖추게 되니까 그게 저희의 아주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 급여의 1%씩 금액만큼 회사가 또 내서 공부에 뜻은 있으나 집이 어려운 애들한테 이제 그 장학금을 주는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30만 원씩 줍니다. 12달. 성적만 안 떨어지면은 그냥 고3까지 다 받을 수 있죠. 이 소프트웨어 쪽을 하게 된 거는 첫째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전공에 관계없이 할 수 있었던 게 이 전산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 저는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공학적인 거는 머릿속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자 철학과 나왔다 그러면 그런 거 가리키는 데가 있어요. 그래, 그게 아니라 나는 공학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할 수 없이 선택한 게 이게 이 전산, 이 소프트웨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79년도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컴퓨터 사업부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첫 번째 선택이 지금 40년이 된 거죠.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게 사실 처음 만들어진 산업이다 보니까 그 산업의 시행착오를 사실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몸으로 겪었어요. 이게 뭐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운명적인 어떤 길이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은 또 운명적인 길이 뭐 있겠죠. 그 일을 잘하려면은 심신을 갈고 닦는 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창업할 때도 국선도라는 인연을 만나서 수련한 지 석 달 만에 창업하게 된 거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거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66인데 앉아서 다리 벌리고 딱 엎드리면요 배가 바닥에 딱 닿습니다. 우리 300명 직원 중에 저 절반도 못해요 다. 그게 숙이는 거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돈을 벌려고 창업을 하면은 길지 못한 것 같아요. 남들이 주지 못하는 가치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줄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확실히 쓰면은 그 창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창업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확고한 의지, 그거 바탕이 돼야지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맞는 길이야. 나는 여기에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창업하라고 저는 권해주고 싶습니다.